He put money over country. Why would we ever trust someone who made the military of our enemies stronger?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가 예정된 미국에서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반중 정서인데요. 대선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광고에 반중 정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입니다. 공화당은 월즈 주지사가 중국이 심어놓은 간첩일 수 있다며 공격하는데요. 이는 월즈 주지사와 중국의 과거 인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1년간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30회 넘게 중국을 방문한 중국통인데요. 이를 빌미로 중국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비방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이 월즈 주지사에 대한 공세에 선봉에 섰는데요. FBI의 월즈 주지사와 관련 있는 중국인이나 중국 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거 월즈 주지사에게 중국 공산당의 공작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죠. 그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의 공장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 선택까지 중국에 넘기리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가담했는데요. 그는 월즈는 중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방법의 예라며 비난했습니다. 대선과 마찬가지로 11월에 열리는 상하원 의원 선거 전에도 반중 정서가 이용되고 있는데요.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대 후보인 데이비드 맥코믹을 중국과 연관지어 비판하는 광고를 연일 내보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그는 중국에 투자해서 부유해졌다, 그가 투자한 돈이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다 등이 있죠. 또한 맥코믹이 중국 펜타닐의 90%를 생산해내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경합하는 민주당의 마티나 인닉 의원과 공화당의 넬라 도메니치는 서로를 중국과 엮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역인 하이닉 의원이 국경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에 반대하며 통제권이 카르텔에 넘어갔고 중국산 펜타닐이 뉴멕시코로 물밀듯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반면 민주당 후보는 중국군으로 상대를 공격하는데요. 도메니치가 CFO로 재직했던 헤지펀드가 중국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치 광고 중 중국이 언급된 것만 171건에 달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과거와 달리 민주당 후보들이 중국과 연관지어 상대를 비방하는 광고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4년 전 상하원 선거에서 중국이 언급된 광고 82%가 공화당 쪽에서 나온 것이라면 올해는 민주당에서 나온 광고가 50% 이상이라고 하죠. 이처럼 선거에서 중국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민들 사이에서 커지는 반중 정서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조된 반중 정서가 코로나 이후 대폭 악화됐는데요. 올해 초 갤럽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진 이유는 코로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을 강타한 마약 펜타닐의 원료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원료가 멕시코로 불법 유통되고 여기서 가공한 마약이 미국으로 유통되죠. 이는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틱톡 등 중국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 장비들을 통한 정보 유출 문제도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우려로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법이 통과됐고 화웨이 등이 생산한 통신 장비의 판매가 금지돼 있죠. 이 밖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졌습니다. 반중 정서를 고조시키는 정치 광고는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의회도 반중에 몰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